제목이 뭐냐면 원순열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승빈이라고. 승민이라고. 승민? 민이야, 승민이. 승민이가 학통을 했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원순열이 뭐야? 책상에 앉아서 하나를 빼고 그 구하는 그렇게 배웠어. 원순열은 뭐냐면은 거기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럼 순열이 뭐였지, 얘들아? 순열이 뭐였냐? 순열은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야. 그래서 5명을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몇이지? 5명을 배열하는 순열의 수 몇이지? 500. 그래서 몇이 되냐면 12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되지?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배열하는 순열의 수 5p3.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몇 명의 인원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원순열이라고 부르기로 우리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선생님, 원형으로 배열하든 일렬로 배열하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원형으로 배열하든 일렬로 배열하든 다 똑같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인데 원순열에서는 뭔가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하기로 했어.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했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거기 안 써 있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순열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뭐라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의 경우로, 다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봐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00. 2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24가지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A, B, C, D A, B, D, C A B로 시작하는 건 끝났고 C, B, D A, C, D, B A C로 시작하는 건 끝났고 A, D, B, C, A, D, C, B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A로 시작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로 시작하는 게 같은 방식으로 6개 나오고, 그리고 C로 시작하는 게 같은 방식으로 6개 나오고, D로 시작하는 게 같은 방식으로 6개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2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맞니? 근데 그 중에서 얘를 내가 원형으로 배열해 주게 되면, 얘를 원형으로 배열해 주게 되면, 이거 안 써도 돼. 원형으로 배열해 주게 되면 A, B, C, D도 있고 D, B, 아니야? D, A, B, C도 있고 C, D, A, B도 있고 그 다음에 B, C, D, A도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썼냐면은 얘를 다 밀어가면서 썼거든. 봐봐.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요. 그러면은 A가 이쪽으로 갔고 D가 이렇게 올라왔고 C가 이렇게 올라왔고 B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럼 얘랑 얘는 내가 얘를 그냥 A, B, C, D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읽는다고 하면은 D, A, B, C라고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읽으면 얘는 C, D, A, B라고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읽으면 얘는 B, C, D, A라고 읽어야 돼. 맞아요? 이런 순열 입장에서는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근데 원순열 입장에서는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돼.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볼래? 돌리면은 A가 이쪽으로 오고 B가 이렇게 올라갔고 C가 다시 올라갔고 D가 다시 내려왔어. 얘랑 얘는 어때? 원순열 입장에서는 회전하여 일치할 때는 같은 것으로 봐야 되니까 얘랑 얘도 같은 거야. 얘랑 얘도 같은 거였고 다시 얘를 한 번 더 돌려볼까? C를 내려, D를 내려, A를 올려, 그리고 B를 올려. 얘랑 얘도 어때? 똑같은 거야. 원순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네 개가 어때? 이 네 개가 어때? 같은 거라고.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네 개를 같은 걸로 봐야 돼. 네 개를 같은 걸로 봐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순열로 세게 되면은 총 몇 개가 나와? 4팩해서 24개가 나와. 그치? 근데 그 2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이 4개는 같은 걸로 취급해야 돼. 근데 이렇게 4개마다 계속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될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A, B, C, D 말고 A, B, D, C에 대한 부분도 A, B, D, C 이렇게 되면 얘랑 얘는 일단 다 같아질 수가 없죠. 얘를 회전했을 때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이 빨간색에 대한 같아지는 게 몇 개 나올까? 4개 나오겠죠. 그럼 그 4개를 또 같은 걸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24개에 대해서 그 4개마다 우리가 같은 경우로 취급해야 돼. 같은 경우로 취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4명을 배워야 할 건데 원순열 입장에서 봤을 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원순열의 수는 몇 개가 되겠냐? 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개마다 똑같이 나와요? 몇 개마다 똑같이 나와요? 4개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나랑 같이 경우의 수를 한 친구들은 내가 경우의 수에서 나눗셈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요? 나눗셈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나눗셈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의 4칙 연산입니다. 경우의 수에서의 뭐라고 얘들아? 4칙 연산. 4칙 연산이 뭐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언제 뺄지, 언제 나눌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아니 3C2가 3 곱하기 2를 2로 나눈 거다. 이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대체 언제 3C2를 써야 되지? 이게 어려운 거잖아.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의 어떤 4칙 연산에 관한 이야기거든. 경우의 수에서 덧셈은 언제 한다고 했어? 언제 한다 했지? 경우의 수에서의 덧셈. 항상 하지. 그게 가장 기본 메인 아이디어잖아. 경우의 수에서의 덧셈. 뭐야?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케이스를 세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케이스를 더한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뭔 얘기냐면 다시 경우의 수로 돌아가야 돼. 이쪽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계속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해서 그래. 경우의 수가 뭐야? 당황스러워. 경우의 수가 뭐야? 경우의 수를 세만다. 수학적으로 뭐 한다는 거야? 카운팅 한다는 거야. 진짜로 세는 거야. 일일이 세는 행위를 다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일이 세는 걸 다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으로 그냥 막 세는 거 어렵지 않아 했던 애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 승우 같은 애. 걔는 세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걔는 그냥 무턱대고 다 세요. 웬만한 문제는 일단 다 맞추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냥 다 세니까. 세버립니다. 두려움이 없던 애들이 약간 경우의 수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머리가 좀 컸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저금통 까본 적 있지? 저금통을 까면 어떻게 해? 뭐하지 일단? 막 분류하잖아. 어떻게 분류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분류한다고. 지표 따로 모아놓고. 그 다음 뭐해? 각각을 먼저 센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지? 합치지. 이게 덧셈이라고. 경우의 수에서의 덧셈은 그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세기 좋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을 센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는 거.
그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하는 덧셈이야. 다른 게 덧셈이 아닙니다. 그럼 곱셈은 언제 할까? 곱셈은 언제 할까? 곱셈은 언제 해요? 언제 해야 돼서 제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몇이냐?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몇이야? 방금 뭐 했어? 곱하기 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덧셈을 계속 할 거야. 근데 덧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비효율적이었잖아. 뭐 했어? 5를 몇 번 더 했지? 를 했잖아. 그때 곱하는 거야. 그때 곱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의 곱셈은 뭐 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덧셈이 베이스예요. 덧셈이 베이스인데 내가 덧셈으로 풀려고 보니까 그 각각의 분리해 놓은 경우들을 이렇게 각각 세보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네?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때 곱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뺄셈은 언제 하지? 뺄셈은 언제 하지? 이럴 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상황이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조금 쉬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서 어떤 일부분만을 세고 싶어. 일부분만을 세고 싶어. 근데 케이스가 5개로 분류가 됐어. 케이스가 5개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 중에서 여기 이 한 부분만 구하고 싶어. 아니, 이 4개의 부분을 구하고 싶어. 이 4개의 부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는 게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부분이야.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쉽다라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쉽다라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이 하나 내가 세고 싶지 않은 부분만 따로 센 다음에 전체에서 얘를 빼면은 이 4개의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겠구나. 뺄셈이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4개의 경우의 수 말고 나머지 한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어. 경우의 수에서는 이때 뺄셈을 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에서의 나눗셈은 언제 할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지? 나눗셈 언제 하지? 확률과 통계에서의 경우의 수는 그 나눗셈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 1학년 경우의 수에서는 그 나눗셈을 그렇게 막 자유롭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주 안 썼다고.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어디서만 다루냐면은 여기서만 다루. 딱 요거 나누는 거. 요것만 나눈다고. 요거 나눗셈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조합에서 여기 2로 왜 나누는 거야? 이 팩토리얼로 왜 나눠? 같은 경우. 맞지? 같은 경우가 있어.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 갑자기?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거지. 5C3을 하고 싶어요. 5C3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5P3을 3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5P3을 3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눗셈 하자. 여기 지금 나눗셈 한다. 경우의 수에서의 나눗셈. 경우의 수에서의 나눗셈. 뭐냐면은 5P3의 의미는 뭐지? 5P3의 의미는 5개 중에 3개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야. 한번 나열 몇 개 해볼게. A, B, C, D, E가 있어. A, B, C, A, C, B, B, C, B, A, C, B, C, A, C, A, B, C, B, A. 3개를 A, B, C 선택했을 때 배열. 3개를 A, B, D 선택해볼게. A, B, D, A, D, B.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 5P 3개 나와. 몇 개 나와? 5P 3개. 5P 3에서 60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60개 나열할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기본기는 뭐라고? 일일이 세는 거라고 이렇게. 일일이 세면 몇 개 셀 수 있다고? 60개 셀 수 있다고. 납득이 됩니까? 근데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조합이 뭔데? 배열 말고 뭐만 하는 거야? 조합은? C는 뭐 하는 거야? C는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만 한다 입장에서 봤을 때 A, B, C랑 A, C, B는 어때? 같은 경우지.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되잖아. 맞지? 5개 중에 3개 선택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A, B, C랑 A, C, B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살짝 이해했어요. 살짝 이해했어요?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ABC랑 ACB는 같은 경우라고. 맞습니까? 같은 경우라고. 근데 이건 봐봐. OP3 이 60개 중에서 ABC랑 같은 게 몇 개 있냐고. 6개 있잖아. 맞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ABD랑 같은 게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맞지? 그렇게 뭔가 전체에서 6개마다 같은 경우로 취급해야 될 때 그때 뭐 한다? 나눗셈입니다. 몇 개로? 6개로. 근데 그 6개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때 나눗셈입니다. 뭔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나눗셈을 언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우의 수에서 나눗셈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별 개마다 같은 경우로 취급해야 하면 나누기 별 연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전체 경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별개마다 같은 경우로 취급해야 한다면 그때는 나누기 별 연산을 한다. 뭔 얘기인지 납득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죠? 여기에 적용합시다. 원순열이에요. 지금 전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4명을 배열하는 경우였어요. 4팩토리얼이야. 아니? 근데 그 4팩토리얼에 대해서 원순열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순열이 뭔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는 순열이야. 원순열 입장으로 가게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원순열이야. 회전하여 일치할 때는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로 가야 돼. 그러면 그때는 몇 개마다 같은 경우로 봐야 돼. 이렇게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는 모양이 4개가 있어. 4개마다 같은 경우로 봐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4를 해줘야 돼. 뭔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돼요? 그래서 4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된다? 6가지가 된다. yes?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일반화를 시키도록 할게요. 좀 정리할 시간 드리고 일반화 할게요. 그러면은 n명을 원순열 합시다. n명 원순열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일단은 n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팩이지? n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n팩입니다. 그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아니 근데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할 거야. 그러면은 의자가 몇 개 있는 상황이야? 의자가 n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똥똥똥 n개의 의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회전할 거야.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가 만들어질까? n개 만들어지는 거 납득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 자리를 여기 딱 고정시켜 놓을게. 이 자리가 이제 고정자리야. 왕자리야. 이 왕자리에 올 수 있는 의자의 경우의 수가 회전했을 때 몇 개 있냐는 거야. 의자가 몇 개 있어? n개 있지. 그러면은 한 번 회전하면은 네가 이 자리로 오지. 또 한 번 회전하면은 그 옆에 있던 애가 이 자리로 오지.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의자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야.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그러니까 회전해서 일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원순열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에서 몇 개마다 같은 경우로 봐야 돼? n개마다 같은 경우로 봐야 돼. 그래서 나누기 n 연산을 해야 됩니다.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은 n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연산을 어떻게 하지, 시연아? 오케이, 당황하지 말고. 그래, 주아가 얘기해봐. n 곱하기 n-1을 어떻게 하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언제까지? 몇이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는 연산이 n 팩토리얼입니다. 맞습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 뭐지? n 마이너스 2 곱하기 쫑쫑쫑 맨 마지막은 몇이야? 2 곱하기 1 여기까지 곱해주는 게 n 팩토리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연산도 할 줄 알아야 돼. 요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읽을 수 있어? 노란 부분 n-1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n-1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했으니까 n-1로 시작하는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n 곱하기 저 노란 부분 뭐라고? n-1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n 곱하기 스르뿅 여기가 n-1 팩토리얼인데 밑에 n이 있었으니까 둘이 어떻게 할 거야? 뿅뿅 약분시켜서 뭐가 된다? n-1 팩토리얼이 된다. 그래서 결론만 외우는 친구들은 n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n-1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5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 팩토리얼이에요. 와 쉽다! 이러고 넘어간다고. 근데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당연히 기본.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순열이라는 것은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이다. 회전을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이다. 그 내용에 입각해서 원순열이 이렇게 세지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 나는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거든.